자, 우선 위에다가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하나만 위에다가 그려주세요. 아무데나. 이렇게 뭐 많은 설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 자, 가공 경로창에서 윤곽 가공을 들어가고요. 체인을 여기서 스타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공구에서 스파이 엔드밀 선택해 주시고요. 스파이 엔드밀 한번 선택해 주시고 절삭 파라메타 창에 가서 램프라는 기능을 활성화할게요. 우선 우리는 깊이는 한번 해봤죠. 열린 윤곽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는 이건 뭐 당연히 열려 있을 때 한쪽으로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각도부터 한번 해볼게요. 각도 같은 경우에는 폭이 어느 정도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이게 좁으면 내가 각도를 몇 도를 줘서 내려가는 망이 계산이 되니까 뭐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럼 Z 마이너스 한 0부터 마이너스 20mm 뭐 이렇게 하면 진입폭기에서 법선이 아니라 법선으로 하죠. 그냥 5mm 5mm 하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20mm 그냥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보고만 보고 옵션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면 각도를 3도를 기준으로 내려오니까 램프 각도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도착을 하면 다 내려오게 되겠죠. 근데 공간이 어느 정도 작다라면 이제 지금은 100에 100mm니까 두 바퀴 정도 돌잖아요. 두 바퀴 정도 도는데 한 50에 50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깊이가 한 5mm 정도에서 끊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원래는 보통 램프가 플랫엔드 밀이 각도가 3도에서 5도 사이로 좀 들어가요. 3도에서 플랫으로 3도에서 스틸 종류 가공할 때 3도 정도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셔서 간격을 보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보다는 보통 근데 깊이 가공으로 우선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램프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는 뭐 아까 위에 램프 봤잖아요. 깊이로 내려가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직 절삭이라는 구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램프로 여기를 깊이로 바꿔볼까요? 아까 말한 대로 깊이로 바꾸면 내가 한 5mm 주면 4바퀴 돌겠죠. 4바퀴 하나 둘 셋 넷. 요게 빠져있으면 테이퍼로 끝나버리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하나 여기까지면 5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대각이 진 상태로 끝나버리죠. 끝나기 때문에 항상 아까 각도에서는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깊이의 경로 생성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평면이 한번 도달을 한다. 근데 램프는 깊이 가공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수직 절삭도 사용을 하긴 해요. 수직 절삭은 우리가 이제 깊이 가공에서 우리가 이제 측면 가공에서는 왕복 절삭이 있었죠. 근데 깊이 가공에는 왕복 절삭이 없었죠. 그거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하기 램프에 수직 절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를 체인에서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삭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왕복으로 절삭을 해볼게요. 여기를 왕복으로 해도 되고 똑같아요. 확인 한번 누르고 진입을 들어간 다음에 진입량을
진입 복귀를 접선으로 뺄게요. 접선으로 10mm 빼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0mm까지 절삭을 할 거고 0부터 20mm까지 절삭을 할 거예요. 그럼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램프가 아닌 수직 절삭이라고 옵션을 바꾸고 나는 5mm씩 절삭을 하겠다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윤곽 가공에서 없었던 옵션인 왕복으로 절삭을 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하면. 그러면 내가 상하향이 의미 없는 구간에서 왕복으로 절삭을 하겠다면 절삭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시는 겁니다. 수직이라는 옵션, 램프의 수직 가공이라고 하는 옵션은 중간에 뭐 턱을 없앤다든가 뭐 필요에 따라서 나는 상하향에 좀 여유를 좀 주고 정상에서 좀 어차피 뭐 안으로 초경 쓸 거고 바깥으로 빨리는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 수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램프라고 합니다. 램프의 수직 절삭, 예, 램프의 수직 진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대충 내용은 이렇고요. 이거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Shift 누르고 지우고. 자, 이제 못따기 한번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램프로 다 진행을 했고 여기 이제 못따기를 진행을 하면 우선은 외측에 대한 못따기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그 다음에 여기 단 한번, 밑에 단 한번 들어가겠죠. 자, 우선은 색깔을 전체적으로 이만큼을 다 바꿔도 되고 Shift 누르고 한 번, 두 번 하고 색깔을 동일한 색깔로 변환을 해주세요. 우선 시뮬레이션을 본 다음에 못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 윤곽 어딨냐? 이거 포켓이고. 자, 우선 못따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합니다. 체인을 선택을 해요. 자, 평면인 구간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자, 영인 평면, 자 여기랑 여기랑을 선택을 하면 되죠. 우선 같은 단에 있는, 자 윤곽에서 얘는 시계, 자, 못따기는 체인이 못따기를 시뮬레이션 경로 검증 표시로 했을 때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죠. 시작은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못따기는 자 여기서 여기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여기 가공 끝나고 이쪽으로 왔어. 여기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여기, 그래서 두 개를 잡았어요. 자, 공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새 공구 생성. 챔퍼. 자, 우선 NC나 우선은 못따기는 챔퍼밀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NC와 또 뭐가 있었는데 챔퍼밀과 여기에 보면 스포트릴이라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할 때는 테이퍼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NC를 제일 흔하게 쓸 거예요. NC를 센터도 찍고 면치도 하고, 그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NC 드릴은 일자가 아닌 뾰족하게 돼 있지만 밑에 지름이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원래 계산보다 좀 크게 나옵니다. 그죠? 크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여기가 일자 평면 구간이 조금 있는 애들은 거의 이 사이즈를 넣으면 딱 떨어져 나오는데 NC 드릴로 사용을 하게 되면 NC 드릴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챔퍼밀로 선택을 하고 보통 센터는 이걸로 찍고 면치도 이걸로 하고 챔퍼밀로 선택을 한 다음에 6파 있잖아요. 해볼까요? 싸니까 한 6파이 정도에서 쓰시는 게 제일 만만하죠. 6 생크지름 6. 자, 날끝지름을 보통 NC를 뜨면 한 0.2 정도 파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0.2에서 0.3. 밑에가 뾰족하지는 않아요. 민자, 민자 살짝 있어요. 그래야 비슷하게 떨어지실 거예요. 속성의 마무리 잠깐 들어가서 다시 1500 뭐 여기서 못따기를 하겠죠? 1500이나 2000이나 2000에 10,000 정도 넣던지 뭐 하겠죠? 요걸로 센터도 찍고 면치도 하고 하는 거죠. 끝내기. 자, 면치를 할 때는 굳이 원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굳이 힘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면치가 닫혀 있을 때는 그냥 여기서 여기서 공구 선택했으니 챔퍼로 선택을 해주시고 2D 못따기. 자, 2D 못따기 2D 라인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챔퍼 선택하면 2D 못따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못따기의 너비를 못따기의 양이에요. 못따기의 양. 하단 오프셋. 이제 여기는 도피를 하기 위한 구간이에요. 보통은 뭐 2mm나 3mm 정도 사용을 하다가 스틸을 사용할 때는 3파이는 안 되겠죠. 지금은 이 두 개의 합이 반경을 넘을 수는 없죠. 지금 두 개의 합이 반경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단 오프셋. 지금 여기가 1을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1이 들어가면 밑에가 2파이가 돌고 있는 거고 여기가 2가 들어가면 밑에가 4파이가 닿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우선 1.5를 놓고 2mm 놓게 2mm 놓고 한번 보죠. 1mm만 놓죠. 1mm만 놓고 그럼 2파이 하고 진입뽑기는 법선으로 1mm 나갈 때도 1mm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뽑기가 이 오버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고 그냥 법선으로 무조건 못 따기 때는 법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자로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냥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달 일 없으니까 이대로 하고 0인 평면이기 때문에 제로 상단도 0, 바닥도 0이라고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못따기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시뮬레이션 보고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못따기 들어갈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들어갈 겁니다.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될 거예요. 0.3C를 준 거예요. 자, 이건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맨 윗면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부터 볼게요. 자, 우선 스케치를 해야죠. 자, 이게 공구고
여기에 못따기를 할 거예요. 그죠? 여기에 못따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못따기 여기에 보면 0과 0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죠? 0과 0이 들어가 있는 상태. 제일 뾰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돼요. 내가 하단 오프셋이나 상단 오프셋 두 가지가 있는데 하단 오프셋 값을 1을 주면 1이 내려간 상태가 돼요. 상단 오프셋 값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1mm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1mm라고 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측면으로 지름은 반경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2파이가 돌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죠? 밑으로. 그리고 못따기는 여기에서 Z 못따기의 양이라는 곳에 값을 넣게 되면 그때는 얘를 여기가 Z축으로 0.3c가 내려가 못따기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Z는 1.3mm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Z는 바닥 쪽에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단 옵셋으로 Z쪽의 바닥 깊이가 1mm 이상이 된 경우는 여기 옵셋을 좀 줄여야겠죠. 0.8. 그러면 0.8의 못따기 양까지 하면 1mm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깊이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찍으면 여기까지는 0.3c가 되는 거고 이거 어디 갔냐? 0.3c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파이가 되는 거고 파이로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를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턱이 있을 경우에도 여기가 얘가 좀 당겨 볼게요. 이동의 원도. 얘를 이동의 사가 아니라 측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못따기를 줘야 되잖아요. 여기 끝에다가 끝하기를 그때는 얘가 우선 이동을 하면 자 닿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쉬프트 자 얘를 하단 옵셋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5니까 여기보다 크게 줘야 옆으로 더 빠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단 옵셋을 마이너스 뭐 지금 3파이니까 최대로 6파이짜리니까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2mm 정도 빠지겠네요. 3mm까지니까 마이너스 2mm 2.5나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빠지겠죠. 2.5나 내려가고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가니까 밑에도 2.5 같이 내려가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하단 옵셋 값을 2.5를 준 상태예요. 내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1.5니까 내가 2까지도 상관이 없겠네요. 안 닿겠네요. 2까지도.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못따기의 양이 0.3c를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서 못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 옵셋 양을 조절을 하든지 상단 옵셋을 조절하든지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 하단 옵셋 양을 방금 내가 2.5를 줬으면 2.5가 2를 줬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파이로. 그죠? 그리고 못따기 양은 Z가 내려가서 0.3c를 만드는 거고 그럼 Z 깊이는 마이너스 2.3mm가 되는 거고 그죠? 바닥과 측벽의 간섭에 따라 선생님들이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단 옵셋이라고 위에 없는 상단 옵셋은 윗면을 기준으로 측벽 내가 여기에 간섭이 있으니까 이 간섭량을 조절을 하고 싶으면 여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측면 윗면 기준으로 6파이를 기준으로 1mm를 떨어지겠다. 밑에 2를 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3D일 때는 3D 라인을 잡으면 3D 못따기로 바뀌고 보랜드 밀과 챔퍼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3D 라인일 때는 여러분들이 경사각도가 30도 이상인 구간에는 도전을 하지 마시고 30도 이하인 구간 왜냐하면 공구가 45도짜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 30도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고 우선 이걸 마무리 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1.5를 1mm만 하죠. 1mm만 하고요. 하고 해서 못따기를 했어요. 이건 필요 없고. 자, 우선은 윗면이야 뭐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상관없고요. 이제 여기 이 구간을 못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색깔로 다 구분을 했기 때문에 체인은 여기 기준으로 여기를 찍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쪽으로 근데 깊이가 두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두 번을 잡으셔야 돼요. 자,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들어가서 체인을 여기서 한 이쯤 찍으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나오게끔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입복기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공구에서 챔퍼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 갑니다. 그리고 1에 0.30 못따기를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바짝 붙이려면 이 값을 좀 변경을 하시고 간격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선 1에 0.3으로 가고요.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 1에 0.3시 1이나 2나 뭐 못따기를 한다. 2로 할까요? 2로 하냐. 2에 0.3시에 못따기를 하는데 진입복기에서 무조건 법선으로 붙으세요. 원을 만들어도 이 원을 만들어 붙으면 여기를 더 파먹는 간격을 더 조절하기가 힘들고, 그냥 수직으로 붙고 마음 편하게 난 안 닿는 방법은 그냥 여기 윤곽 경로 시작 조절에, 왜냐면 이걸 안 큰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7이죠 하고 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체인 스타트가 여기니까 여기가 먹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파먹고 들어가겠죠. 파먹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만만하게 제일 편한 방법은 진입복기 창에 여기를 활성화해서 축소를 50% 이상을 주는 거예요. 반경보다 조금 더 크면 절대 측벽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동일하게 반대편도 제일 만만한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세심하게 조절을 하려면 밑에 하단 지름을 최대한 키우고 가공 간격을 조절해 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확인 눌러보면 안 닿고 이렇게 가겠죠. 지금은 하단 옵셋을 어느 정도 2파이까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조절을 정확하게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축소량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이게 나는 귀찮다 그러면 50% 이상만 딱 때려주시면 됩니다. 40%만 할까요? 30 몇 프로까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까지? 안 달 정도까지. 그래봤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0.3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0.2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0.3.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날 것이 닿게끔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단 지름을 좀 키우면 옆에가 떨어지겠네. 근데 좀 나는 어차피 여기다가 다 끝까지 어차피 안 나오고 그냥 도이시 한번, 양이 많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왜냐면 내 손이 최대한 안 가야 되니, 양산이면 최대한 손이 안 가야 되니까 최대한 깊이 집어넣고 최대한 바짝 붙이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한두 개짜리에서는 나 그냥 어차피 도이시 한번 문질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50%씩 놓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인 걸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고, 공구 동일하게 어차피 지름을 2로 놨을 때는 동일하게 안 걸려요. 그죠? 2에 0.3 45도짜리니까 동일하게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5mm 재료 상단은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뭐 못따기가 90도 가에서 이렇게 붙어서 내려가겠죠. 시뮬레이션을 보면 단, 자, 그 다음에 윤곽, 바퀴, 그 다음에 램프, 정삭, 못따기가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붙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얘를 살짝 뒤로 빠꾸를 해보면, 해볼까요? 어디로 가나? 뒤로 못 가네. 다시
중간에도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스톡을 한번 빼놔야 돼서 그게 더 번거로워서 우선은 하고 못딱이 나왔죠? 최대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못딱이에서는 날끝 옵셋을 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나갈 것 중에 빠진 건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좀 더 볼게요. 3D 못따기는 나중에 모델링을 갖다가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모델링 빼서 커브를 빼면 될 것 같고 자 가공 경로창의 윤곽으로 이건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쓸 거 없으니까 싱글에서 이렇게 보면 공구에서 18 엔드밀 플랫 잡아주고요. 제가 이제 빠진 게 여기에서 지금 제가공은 한번 했고 못따기 했고 램프 했고 진동은 안 했는데 진동은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보면 눌러보면 이제 마이너스를 줘볼게요. 마이너스 5를 주고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의미는 없어요. 내가 10mm의 간격으로 깊이를 10mm 구간으로 고속으로 선형으로 하면 볼까요? 정면으로 볼게요. 공구가 뭐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깎는 거고 뭐 굳이 그렇게 쓸 일이 없고 여기다가 고속이라고 보면 원을 하나 말아준다는 거 보면 이렇게 있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는 조금 수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배운 체인과 기본적으로 윤곽 깊이에 대해서다가 포켓이 추가가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나게 편하게 나가실 거니까 지금 이해를 안 하셔도 무조건 따라하기는 한 가지만 하시고 오시고 요것도 메일로 이 파일도 보내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